문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최우석 기자가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자꾸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며칠 전에 갓 나온 월가조선 9월호입니다. 이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최 기자가 월가조선을 만드는데 기사를 이제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중에 최초 공개가 있네요. 최초 공개. 네. 김정일 머리카락 손톱 유출 관련자 3명 알몸 상태에서 총살했고, 그 김정은이가 김정일 피아노 선생을 잔혹하게 처형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네.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피아노 선생 등 여러 명이 자기 아버지의 머리카락과 손톱, 즉 신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외부에 유출했다.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알몸으로 처형을 했던 건데 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이제 북한에는 정보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워낙 폐쇄적이니까 이제 서방 언론, 우리 언론한테도 이제 돈을 주고 정보를 많이 팔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걸 잘 아실 거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국가 보위성의 단속에 적발이 된 겁니다. 국가 보위성은 이제 국정원이죠, 국정원. 그렇죠. 그때 2015년도인데 그때가 한창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잘못하면 단호하게 할 때라 남북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죠. 뭐 북한 쫄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라 이제 이런 우리의 정보가 남한에 새는 거를 막아라. 김정은이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위성이 북한의 정보꾼들을 이렇게 단속을 했던 거죠. 그런데 A 씨, 북한 정보 장사꾼 A 씨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사를 한 거죠. 너 누구한테 정보를 팔았냐? 얘기해라. 못하겠습니다. 못해? 네 가족과 너 다 죽이겠다. 살 길은 하나다. 누구한테 정보를 좀 얘기해라. 이 사람이 이제 부른 겁니다. B 씨. B 씨한테 돈 주고 정보를 팔았다. 근데 또 B 씨를 잡아드렸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위성에서 B 씨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B 씨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북한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 한국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B 씨를 유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단둥에서 자주 만난다고. 압록강 바로 건너. 신의주 바로 맞은편.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B 씨가 아무리 의심 없이 나간 거죠. 우리가 이제 대동강으로 같이 들어가자. 평양 쪽으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주겠다. 그러니까 B 씨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준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숨어있는 잠복해 있는 보위성 요원들한테 체포가 됩니다. 그 조사를 받는데 너는 어떤 정보를 받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상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B 씨가 내가 사실 북한에 있는 CC로부터 여성 CC로부터 김정일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입수해서 남한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보위성이 난리가 난 거죠. 진짜야? 진짜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 근데 이 얘기가 뭐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최초 공개라고 월간조선에 이렇게 크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탈북인으로 여러 해부터 이제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 그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이제 보위성 장이 이제 김원홍이라고 뭐 장성택이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지금 토사구팽된 사람이 있습니다. 걔가 이제 김원홍이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한 거죠.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모든 나라의 국가 지도자의 건강 정보는 1등급 비밀 사항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심하겠죠.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변도 다 수거해가죠. 그럼요. 수거해가죠. 뭐 여담이지만 이 김정은을 호위하는 호위 총국들은
김정은의 똥까지 보호한다. 뭐 그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예, 우리 장군님의 변까지. 예. 그럼 어쨌든 그 B 씨가 얘기한 대로 여성 C 씨를 잡아서 잔혹하게 고문을 하죠. 잔혹하게. 어떻게 우리의 장군님을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여성이 잔혹한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내연남이 D 씨가 있는데 얘가 김정일 장군님의 피아노 선생이다. 남자예요? 예, 남자죠. C 씨가 여자 아닙니까? 내연남. 예. 그런데 이제 D 씨, 그러니까 피아노 교사라는 게 뭐냐면 김정일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일이가 이제 뭐 문화 파티 같은 거 할 때 문화 예술 쪽에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곡이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즉석해서 연주를 해주는 걸 이제 피아노 선생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아노 선생이 이제 외국 유학도 갔다 온 유학파 엘리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자가 부탁을 하니까 손톱이랑 이렇게 좀 주워갖고 준 모양입니다. 어떻게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이 그렇다 저도 손톱을 어떻게 주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피아노 선생, 그러니까 이 D 씨와 연결돼 있는 E 씨가 또 있는데 E 씨가 이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선생이랑 김정일이 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정일이가 발톱 물론 혼자 깎을 수 없습니다. 배가 나와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여성이 깎아줄 수도 있겠지만 뭐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남자애들이 깎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충분히 입수할 수 있고 그 여자들이 깎고 난 다음에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면 걔네가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 입수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우리의 신성시되는 장군님의 신체 일부분을 괴뢰에 넘기다니 니놈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다. 짐승은 옷을 입지 않는다. 짐승은 옷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개 벗긴 채로 나체로 처형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 처형을 북한 고위직만 보는 데서 한 모양입니다. 원래 얘네들은 이제 강건 군사종합학교라고 큰 데에서 이제 고사포로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근데 요번 처형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급만 이제 모였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쫙 오더니 하얀 커튼에 뭐가 이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사람의 증언이. 그 하얀색 커튼이 탁 쳐지자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나체로 묶여 있었다. 그러면 누구예요? A, B, C예요? 그러니까 이제 CD예요. CDE죠. CD. 네, CDE죠. CDE가 묶여 있었다. 여자가 포함되어 있고 아무리 북한의 고위급이 잔인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광경을 이렇게 눈뜨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인데 눈길을 피한 거죠. 눈길을 피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네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사형장에 직접 와서? 그러니까 사형장이라기보다 제가 듣기에는 어떤 그들만의 뭐라 그러죠? 이제 그들만의 아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만 파티도 하고 뭐 이런 장소. 안가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총을 쏴서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빨개 벗긴 데다가 총을 쏴 죽이니까 이게 피부가 뜯겨지면서 파편이 막 튀지 않습니까? 살점이 튀겠죠. 그런 거를 보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충격에서 벗어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몇몇 사람들은 우리 장군님 말씀이 옳지만, 여기서 장군님은 김정은입니다. 진건 장군님 말씀이 다 옳지만 그래도 다 벗겨놓고 발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건 조금 약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을 만큼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아무리 막 뭐라 그래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이 정보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닐까. 무서워서. 진짜 그 지난번에는 무슨 피라냐 무슨 연못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또 지난번에도 최 기자가 그 얘기 한번 썼었죠. 이설주 사실 뭐 이제 피라냐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서 그거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이설주를 총살한 그 내용은 네. 뭐 탱크로 깔고 뭉개고 네, 그 네. 내용은 그거를 참관했다가 네. 이제 참관했다가 탈북해온 네. 애가 수기를 작성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것까지 믿고 싶지 않다. 그런 거 네.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네, 네. 뭐 그런 문건상에 담긴 내용이고 아, 그렇군요. 사실 요거는 그 이제 이걸 알게 된 거는 이 사건이 2015년도에 있었거든요. 네, 네. 요걸 알게 된 거는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네. 알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아무리 고위 탈북자라고 하더라도 그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해서만 그렇죠. 기사를 쓰면 사실 또 뭐 우리의 북한 기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엄청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 네. 비판하잖아요. 네.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썼다고. 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네. 뭐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철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김영철이는 조선일보 살려줬다고.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네. 김혁철이는 죽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영철이가 어디 공개 장소에 나왔다고 네. 김영철 안 죽었잖아. 네, 네. 이렇게 조선일보를 비판하는데 네. 조선일보 김영철이 죽었다고 쓴 적이 없어요. 네. 노역형을 갖다고 네, 썼지. 근데 원래 노역형 갖다가 그다음 벌써 죽는 것도 죽이려고 있거든요. 했는데 하도 조선일보에서 예. 죽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노역형을 갖다가 아, 예. 쓰고 여기 딴 데에서 막 미국도 관심을 보이고 하니까 예. 안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조선일보가 살려준 거예요. 아, 김영철이는 고마워야 됩니다. 어디서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지금 아직도 한 7명 정도가 북한에 있어요? 한국인이?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B 씨의 정체가 이제 B 씨의 정체에 대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남한으로 보냈다고 얘기한 사람이 B 씨입니다. 네, 네. B 씨의 정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국인일 경우에는 네. 남한에 지금 북한에 7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은 한국인 선교사고요. 네. 3명은 탈북자 출신의 한국인입니다. 아. 근데 그 7명 중에 5명이 선교사예요. 아. 어려운 북한 주민들 도와주다가 납치된 거라고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뭐 머리카락이랑 손톱을 입수에다가 네. 남한에 줍니까? 큰 네. 가능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뭐 기자 출신, 그러니까 네. 탈북자 출신의 한국인, 네. 근데 기자가 한 명 있고요. 네. 신상불명, 네. 안 밝혀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네. 둘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근데 기자 출신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신상불명도 그런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그랬다면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네. 자기 남한이 그 뭐야 간첩질을 해서 네. 자기 최고 지도자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입수했는데 네. 그거를 발각해놓고도 선전을 안 했다? 네. 그거는 저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 보고요. 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들이 많이 네. 납치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든 저는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선전 안 한 게 약간 의아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뭐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뭐 국정원이 뭐 해달라는 걸 좀 해줬다. 네. 뭐 이렇게 공작, 그러니까 첩보 활동도 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만약에 그 사람이라도 뭐 김정은이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요게 과연 실제 남한에 갔을까? 네. 유출이 된 건 맞지만 이게 네. 남한으로 왔을까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아. 어떠한 간첩이 요거를 어디서 유출을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우리 언론을 보니까 네. 김정일이 손톱에 관심이 있는 기사가 몇 개 나와요. 아, 그래요? 뭐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손등은 까만데 손톱만 하얀 거 봐서는 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듯해 보인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네. 그럼 뭐 우리한테 왔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만약에 그게 우리한테 왔다면 네. 우리의 당시 국정원의 대공 파트가 네. 일을 엄청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한 거죠. 거죠. 지금은 안 하겠죠, 뭐 그런 거. 꿈도 안 꿀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대통령 서울 원장이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네. 김정은 욕해도 다 참지 않습니까? 네. 뭘 하겠어요 국정원이. 네. 대공 파트도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정남이 네. 그 말레이시아에서 죽었을 때 김정남이라고 밝혀낸 게 우리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정남에 대한 생체 정보를 갖고 있었대요. 아, 예. 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아, 김정남이 맞다 이랬다는데 지금은 뭐 없죠. 근데 다만 네.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부터 이거를 해왔던 게 지금에 와서 빛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 김정은의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는 슈퍼컴퓨터 네. 프로그램이 네. 국정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제 사진만 찍어서 뭐 이렇게 몸무게랑 이렇게 대입을 하면 걸음걸이랑 이렇게 네. 대입을 하면 걔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아는 거죠. 이제 김정은이가 아버지 머리카락이랑 손톱이 이제 유출된 걸 보고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개 벗겨서 죽이고. 아. 그 다음에 자기 건강에 엄청 보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 머리카락 그 어디야 싱가포르에서 묵었을 때는 네. 그 방 김정은이 나가고 나서도 한 1박 2일, 2박 3일 손님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아. 거기 다 이렇게 하고 김여정이도 대한민국에 네. 방문했을 때 네. 평창 동계올림픽 예. 때문에 그때도 거기서 하룻밤 묵은 호텔에 엄청 막 머리카락 이런 거에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잠깐 우리 그 김 기자가 이번에 작성한 그 최 기자. 최 기자 죄송합니다. 예. 김정일을 봐서 김정일 봐서 김 기자라고. 이 종합병동 김정일 이미 뭐 저승으로 갔죠. 지금 네. 분명히 뭐 지옥에 가 있겠죠. 이제 신장이 165인데 중풍 맞기 전에는 86kg, 중풍 맞은 후에는 70kg. 예. 그다음에 뇌에는 뇌졸중 2008년에 해서 우울증 분노 발작 가능성 판단력이 흐려졌다. 네. 여기 보니까 진짜 손톱이 희네요. 네. 이 손톱이 휘어서 그 다음에 머리는 노화와 투병 생활로 탈모가 심화되고 뺨은 검은 반점이 커져서 만성 심장병, 입술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입꼬리가 처지고 목은 세로로 처진 목살, 왼쪽 어깨에는 밑으로 처짐, 폐는 담배를 폈다 끊었고 20년간 당뇨병 네. 투병했고 심장, 콩팥, 왼손 왼쪽 다리 손톱 아 진짜 어려워. 배. 근데 김정일이가 70살까지 산 걸로 봐서 네. 김정은이는 70까지 못 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죠. 예. 김정은이는 좀 더 방탄한 생활을 예.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다가 이제 김정은이는 그 오래 못 사는 게 이제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네. 어디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김정일이는 네. 그 북한의 고위층한테는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답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 뭘 받으면 좀 나눠 먹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끼린 잘 먹고 잘 살자. 예, 좀 놀아줬구나. 예, 좀 논아주고. 부하들한테. 예,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예. 어디 자기 혼자 잘 안 먹고 논아준 분들은 예, 예. 아직까지도 뭐 측근이 붙어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얘기는 안 측근 하겠지만. 붙어 있는 건 다 이것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김정일이가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 예. 근데 김정은이가 안 그렇대요. 독식. 혼자 독식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 밑에 이제 불만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예, 본인이 독식을 하면 예. 그 주변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예. 쿠데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네.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데 그 빨개 벗겨갖고 바로 앞에서 총 쏴 죽이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 믿을 분들은 안 믿어도 되는데 저는 뭐 확신합니다. 아주 뭐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했고 네. 또 그러니까 유력한 네. 그런 제보자와 증언자들의 뭐 이야기를 이렇게 잘 담았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새로 나온 책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여기 저 김정은의 아주 톱 기사거든요. 네. 최초 공개. 야 볼거리가 많네요. 또 최 기자 또 저 자유민주주의 통일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 통일교육 지침서는 네, 요것도 이제 제가 방송으로 네. 방송을 많이 못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우리 독자님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한 네.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조선이 17일 날 책이 나왔는데 네. 뭐 제가 쓴 이 손톱 기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 많이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독자분들이 정기 구독해서 이거 마련한 거예요. 아, 예. 네,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보니까 여름이 끝나가지만 네, 거의 네. 남양 특집으로 거의 준비를 한 겁니다. 이 그러네요. 김정은의 잔인성을. 예. 예. 하여튼 우리 최 기자가 이 월간조선의 특종왕입니다. 특종왕.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이때보다 훨씬 살쪘죠? 네, 이게 뭐 나 언제까지 살아내 한번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금방 죽지 않으면 네. 이상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죠. 그렇죠. 뭐 누굴 죽는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네. 독재자지만. 뭐. 예. 네, 오늘 또 문갑식의 진짜 TV를 위해서 우리 최우석 기자가
꽁꽁 감춰놨던 특종을 오늘 이제 풀어 헤쳤습니다. 특종 보따리를. 네. 좋아요와 구독 또 주변에 여러분께 많이 좀 알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다십시오. 제가 시간만 나면 댓글에 그 답변을 항상 드립니다. 근데 욕하지는 마세요. 그건 무슨 얼토당토하는 뭐 쌍욕을 하시는 분이 가끔 한두 분씩 뭐 자주는 아닌데 한두 분씩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 한 5개 올릴 때마다 한 명꼴 정도.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또 맞대응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못보채하고 지나칩니다만은 부갑식의 진짜 TV의 내용이나 뭐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보시는 분만 보면 되지 보기 싫은데 일부러 와서 욕이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시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또 우리 최 기자를 모시고 좋은 뉴스 한번 또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